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보태주는 기초연금이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수급 대상이 줄어든다고 하니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기분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기초연금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70%가 받던 기초연금을 37%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KDI에서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개편안이 나오게 된 이유와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책을 발표한 KDI가 어떤 곳인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신가요? 1971년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을 연구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곳, 경제, 재정, 복지, 산업정책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 쉽게 말해 국가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소, 즉 KDI는 그냥 의견을 내는 곳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참고하는 중요한 연구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현재 기초연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현재 기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대상, 매월 최대 32만 원 지급 부부 기준 51만 2천 원. 그런데 이번 KDI 보고서에서 제안한 변화는 수급 대상 축소 소득 하위 70% 37%로 대폭 감소. 왜? 기초연금 지급 구조를 개편하고 더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하자는 논리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큰 변화가 논의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나라의 돈이 부족해진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 비용 연간 약 30조 원. 2040년에는 이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지금처럼 계속 주다 보면 미래 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자는 의견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70%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그럴 바에는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세 번째 이유는 젊은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 지금의 청년들은 미래에 연금 수령이 어려울 수도 있음. 즉, 세대 간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기초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실제로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 효과, 국가 재정 부담이 감소됩니다. 수급 대상이 줄어들면서 연간 약 4.25조 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절감된 재정을 다른 복지 정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이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32만 원을 받던 분들이 개편 후에는 월 4,0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기존보다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단계적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 개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단순히 연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 개편이 갑자기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시행이 필요합니다. 현재 수급 대상이 70%에서 37%로 갑자기 줄어들 경우 많은 분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 20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계적 감축 모델 도입. 예를 들어 첫 5년 동안 70%, 60%, 이후 다시 5년 동안 60%, 50%, 마지막으로 50%, 37%로 단계적 조정. 이렇게 하면 연금을 받던 분들도 급격한 변화 없이 적응할 시간이 생깁니다. 기초연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정부의 지원이 완전히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대체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연금을 줄이더라도 다른 형태의 지원이 강화된다면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대체 지원책 예시, 주거 지원 확대,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한 임대주택 보조금 확대, 의료비 지원 강화, 기초연금 수급자의 건강보험 부담 완화, 교통비 지원, 대중교통 무료 이용 확대, 공공일자리 제공. 연금을 줄이는 대신 어르신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추가 소득 보장. 이렇게 연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강화된다면 연금 감축의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연금 개편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책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초연금 개편이 논의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줄이면 노인 세대의 생활 수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함께 납득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초연금 개편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이므로 단순한 정부 발표가 아니라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론조사, 국민 토론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적의 개편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기초연금 개편이 국민 모두에게 공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국가가 인정해주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기초연금의 원래 목적일 텐데요. 이제는 그 틀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개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